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프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프티가 너무 요즘에 핫한데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피프티를 요즘에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만약에 유튜브에 치셨다면 뭐 우리나라의 넥스트 BTS 이러면서 뭐 중소돌의 기적, 이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 치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피프티 멤버 외삼촌이 저를 조지겠답니다. 뭐 피프티 빌런, 뭐 통수돌, 네티즌 수사대 알고 보니 이렇더라, 안성일 씨에 대한 이야기, 손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위약금,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여기 보시면은 왜 이렇게 뭐 가스라이팅 이야기도 나오고, 회사 통수 쳤다, 반전 여론, 오리발, 뭐 손해배상, 이거를 보면 진짜 피프티가 지금 거의 넥스 BTS로 정말 큰 긍정적인 그 이미지를 형성하다가 정말 국민적인 뭐 이런 어 응원을 받다가 갑자기 어 너무나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심리 이론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떤 회사를 이해할 때, 이런 사회적인 존재를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바로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요, 따뜻함.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왼쪽에 있는 이 웜스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동시에 이 아래에 있는 컴피턴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상대의 사회적 존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성도 좋고 능력도 있다 하면은 이 맨 위 오른쪽에 있는 그림, 사랑에 빠지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존경심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매력도도 느끼고, 막 어떤 음, 팬이 되는 거죠. 팬이 되는 건데, 위험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이 안 좋은데 인간성도 안 좋다 하면은 맨 왼쪽 아래에 있는 디스거스트, 경멸감을 가지게 됩니다. 경멸감을 가지면서 인간으로 보지 않기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어울리고 싶지 않게 되는 극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인간성은 안 좋은데 능력은 있다 하면은 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질투심이나 불신하긴 하지만 약간의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능력은 안 좋은데 인간성은 좋다, 그러면 맨 왼쪽 위에 있는 sympathy but also pity, 그러니까 어떤 동정심을 느끼지만 약간은 불쌍한 느낌의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간성은 좋은데 능력이 부족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런 틀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도 마찬가지면 연예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기업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50-50 사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50-50가 등장해서 인기를 확 끌었을 때는 일단 그러니까 이 그룹이 되게 인간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소 기획사 출신의 아이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정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비교적 친숙하게 느끼고, 중소 아이돌이니까 좀 더 인간적으로 느끼고, 뭔가 고생도 많이 했구나, 그런 인간적인 측면의 점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빌보드에서 막 계속 엄청 좋은 성적을 내고, 틱톡에서 바이럴되고, 전 세계적인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니까 컴피턴스까지 높아지는 상황이었어요. 와, 얘네는 중소들이어서 좀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데다가 노래도 되게 좋고, 얘네 노래도 되게 잘하네, 아란 목소리 진짜 좋네, 이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겁니다. 한마디로 존경심과 자부심의 레벨까지 갔어요.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팬들이, 한국 팬들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PPT 사태가 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그 특허 출원하거나 이제 소송을 건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웜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착한 애들이다라는 인식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수돌이라는 말이 점차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컴피턴스, 그러니까 이 50-50의 능력도 사실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50-50 멤버들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혹은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랑이나 사실 대체되는 거다. 너네가 뭐 특별한 게 없잖아. 너네가 뭘 특별하게 잘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도 연습 기간을 가지면. 그리고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걸그룹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컴피턴스, 즉, 그 50-50 멤버들의 능력에도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맨 왼쪽 아래에 있는 디스커스트, 거북한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능력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인간성도 안 좋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50-50 멤버들이 어떻다, 실제 능력이 있다, 실제 인간성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이런 태도와 이런 반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50-50는 따뜻하면서도 능력 있는 아이돌이었다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몇 주 만에 인간성도 안 좋고 능력도 없는 아이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감정도 자부심이나 존경심까지 가지다가 사랑을 느끼다가 거북함 혹은 불편함, 뭐 그런 뭐 심하게 표현하면 역겨움까지 느끼는 그런 엄청난 반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객관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들의 인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사사분면으로 사회적인 판단을 하더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이론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따뜻하고 능력도 있으면 admiration과 pride를 느껴서 attraction과 affiliation, alliance를 느끼죠. 근데 cold, 차가워. 그리고 능력 있어. 그러면 envy, jealous, 그러니까 질투를 느끼죠. 근데 이 사람이 따뜻하지만 능력은 없어. warm but incompetent. 그러면은 동정심을 느끼고. 그러려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싸가지가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은 경멸하는 겁니다. contempt, disgust. rejection, avoidance. 거부하고 피하게 되는 거죠. 지금 50-50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rejection and avoidance예요. 피하고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혹은 50-50 멤버들이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몰랐다. 우리가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뭐 안성희 프로듀서에게 속은 거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혹시 이 콜드가 웜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콜드가 웜으로 바뀐다. 혹은 어떤 사람이 50-50게 사실 뭐 걔네들이 어린데 그렇게 나쁘겠어. 뭘 몰라서 그런 거지 하고 인간성은 좋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여론이 바뀔까요? 그렇다면은 얘네는 인간성은 좋아. 하지만 뭐 능력은 좀 부족했다. 이러면서 동정론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나설 수도 있어요. 여기 patronizing help, social neglect 하면서 뭔가 무시하거나 혹은 동정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warm or cold, 즉 따뜻한 사람이냐 혹은 차가운 사람이냐 해서 지금 50-50 멤버들이 전혀 이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싸가지가 없는데 50 멤버들은 사실 인간성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부모님들도 잘 몰랐고 결국 나쁜 애들은 다른 애들이다. 이렇게 그 설명할 수 있는 기재를 제공해 주던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좋은 예가 뭘까요? 가장 좋은 예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과거 유승준 님이신데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왜 이분의 이미지도 역시 이 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통수돌 혹은 뒤통수 친 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인 걸로 된 거죠. 우리나라 감정에서 또 병역이 가지는 이미지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인간성이 안 좋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분이 되게 큰 지금 데미지를 입고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준님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럽거나 혹은 질투심을 느끼든지, 혹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죠. 아니면은 경멸하든지,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웜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연예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인간으로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 기업이 따뜻하다, 그리고 이 기업이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보면 기업도 의인화돼서 인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은 되게 차갑지만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은 뭐 나이 많은 할머니처럼 능력은 떨어지지만 따뜻하다. 뭐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혹은 NGO 이런 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생각할 때 어떤 무슨 자세한 정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혹은 이 셀럽들도 그리고 개인들도 모두 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선입견 카테고리에 내가 어떤 4개 중에서 어디 떨어질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관리를 어떻게 보면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수산 피스케라는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론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사회심리학자인데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어떤 사람이 인식하는 과정을 자꾸 설명하려고 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잘 습득하는지.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제 사회심리학 분야에 기반을 하면서 인간은 결코 그렇게 정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빠르게 이렇게 이해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수산 실케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살짝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결국에 선입견을 어떻게 보면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Fiske, a professor of psychology at Princeton University, has researched extensively into formation of stereotypes,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how they may be alternatively encouraged or discouraged by social relations, properties like cooperation, competition, and relation of power. 번역하자면 피스케 교수님은 이 스테레오타입, 즉 선입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연구하신 분이고요.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협력할 건지, 친구가 될 건지, 경쟁할 건지, 뭐 그런 영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The first fast and relatively superficial, working on the basis of what are presumed to be group-wide characteristics. The second, slower, more careful, and drawing on individuated information.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보시면 two speed of information processing. 그죠? 사람이 인식하는 과정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fast, 빠르고 표면적으로, 선입견에 기반해서 빠르고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more careful and drawing on individuated information.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면서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in the fast mode, people often make judgments about social life based on whatever happens to catch their attention at the time, rather than systematically processing all the available information. 바로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소 생각할 때, 빠르게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고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당장의 관심을 끄는 그 정보에 기반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자, 이거를 그 50-50 사태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실 멤버들이 어떤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뭐 뒤에 정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통수돌,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뒤통수 쳤다. 누가 배신당한 걸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감정적이 되겠어요. 그죠? 배신당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생각으로 빠르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정보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법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일어나는지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Cognitive measure simultaneously draw on and reinforces existing stereotypes. 바로 이 지점이 진짜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한번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은 평소에 뭐 50-50 멤버들에게 일거수일투족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있는 사람 있겠어요? 우리 얼마나 바쁜데 일상 얼마나 바쁜데 이건 관심 없죠. 그러니까 한번 이 선입견이 형성되면 이 선입견에 따라서 모든 정보를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50-50에 적용해 볼게요. 만약에 50-50가 이제 통수돌 이미지로 인간성도 안 좋고 능력도 안 좋다고 한번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면서 그냥 다 계속 모든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인간성이 안 좋고 능력도 없었다라는 식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해서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왜 개인이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이 스테레오타입이 얼마나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지, 이 선입견이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피스케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As Fiske explained, the social world is intrinsically complicated and our minds are limited. So we take shortcut. 여기 shortcut 이야기 나 있어요. 지름길.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 마음도 어디 마음을 다 쏟기에는 한정돼 있잖아요, 자원이.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항상 지름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디테일을 다 챙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미지를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거든요. 자, 맞습니다. You have to make quick decision. 당신은 인간은 항상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봐보세요. This person is dangerous. This one is not. 그러니까 상대방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 내 편이다. 이 사람 내 적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내려야 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And the shortcuts we take mostly work well enough because after all we survive.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지름길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게 우리 생존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but some are malignant, including racial, social class categories or other unfair stereotypes.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교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물론 우리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면으로는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인종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혹은 어떤 사회 계층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흑인 혹은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도 뭐 열등하다라든지 혹은 이 사람 노력을 안 했다라든지 이런 선입견 때문에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사고적 절약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우리가 지성인으로서도 극복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0-50 사태에 우리가 그냥 생존적 접근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얘네 정말 나빠서 얘네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좀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혹은 그 분야에 계신 분들, 뭐 판사일 수도 있고 검사일 수도 있고 이 사태를 지켜보는 문화인 분들일 수도 있고 그분들은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50-50에게 지금 씌워진 그 선입견을 좀 덜어내고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또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말씀하신 거는 If people live together, you find that with time the stereotype fade away.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함께 계속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선입견은 또 사라지기도 한다. 뭐 우리도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누구를 되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괜찮고 이해도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셀러브리티들의 경우에는 같이 살 수가 없고
계속해서 뭐 이 사람의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에 대한 어떤 나쁜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라고 그러면 최대한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러다 보면은 그런 선입견을 극복할 수도 있죠. 자, 피스케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ve spent most of my career studying how to overcome harmful stereotypes. 이분은 이런 선입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완전히 되게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인간에게 너무 당연하게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오해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을 배제할 수도 있고 그런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선입견에 빠져 생각하는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50-50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인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이 멤버들이 일종의 정말 나쁜 사람들로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업계 퇴출은 물론이고 거의 뭐 사회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몰려가는 이 상황이 그분들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따뜻함과 능력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50-50 멤버들이 아까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런 불쾌함을 주는 존재, 디스커스트를 주는 존재에서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돼요. 유일한 방법은 warmth, 그러니까 이 내가 되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진정성 있는 여러 행보들이 필요할 거고 일시적으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대표님과 화해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포함해서도요. 또 안성일 프로듀서님도 마찬가지고 이 만약에 인간성, 웜스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분들은 이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발휘하지 않는지하고 상관없이 경멸을 받는 존재가 되거나 혹은 그냥 좀 질투는 나지만 신뢰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동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0-50 멤버들 그리고 안성일 프로듀서님 관련된 부정적인 지금 선입견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시 능력 있는 내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지금은 인간의 따뜻함, 인간성, 이 사람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 사람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슈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간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그냥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뭐 아주 뭐 1분 뭐 30초 지나가면서 뉴스 제목만 볼 때 하는 그 대다수의 대중들이 나의 인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